네, 안녕하십니까. 청년PD입니다. 오늘도 사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동대문 장사 접어야 하나요? 이렇게 동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에서 여성 옷가게를 15년 넘게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는 매일매일 바쁘고 정신없을 정도로 손님이 몰렸습니다. 도매든 소매든 새벽에도 매장 불이 꺼질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젠 진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듭니다. 요즘은 하루 종일 가게에 있어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예전엔 점심 먹을 틈도 없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빴는데 이젠 도시락을 싸오고 천천히 다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 즐길 정도로 아무도 안 온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없으니까 말도 없어지고 가게 안이 텅 비어 있는 느낌에 마음까지 허해집니다. 온라인으로 다들 사는 건 알죠. 저도 휴대폰으로 옷 사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이 옷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직원이 추천해주는 그 재미가 점점 사라지더니 이젠 일부러 오프라인을 안 찾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 현장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가격도 경쟁이 안 되고 디자인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제 나이도 이제 40 중반을 넘기다 보니까 새롭게 뭘 배워서 전환하는 것도 솔직히 쉽진 않아요. 직원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올 초에 그 친구도 그만두고 나서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도 마음이 지쳤는지 가게 문을 여는 게 겁이 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올까 싶었는데 하루 종일 매장 정리만 하다가 다시 집에 갑니다. 창고에 재고는 그대로 쌓여져 있고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고 카드값도 신경 쓰이고 솔직히 이젠 버틸 이유도 방향도 안 보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는 거 보면 저만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게 이제 위로가 돼야 될지 더 서글픈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내 가게 하나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이제는 그 꿈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15년을 매장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조용히 끝을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사연이 왔거든요. 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연이 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그 마음이 일단은 너무 공감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으면 진작에 해결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든 뭐든 이것저것 동대문에 관련해가지고 정보를 찾아봤거든요. 이제 사장님께서는 아까 사연 보내주신 거 보면은 이제 뭐 현장 메리트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많이 산다. 온라인으로 다들 주문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 대체적으로 이런 이유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온라인 쇼핑이나 뭐 이 쇼핑몰의 성장, 소비 패턴 변화 이런 구조적인 이유도 분명히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대문 상권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이 오래전부터 동대문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지 않나 싶었어요. 고객 응대에 대해서 불친절하다는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일반 시민분들이. 그리고 그 실제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뭐 가격표 없이 흥정 위주로 거래를 하는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손님은 똑같은 옷을 더 비싸게 샀다, 어떤 손님은 더 싸게 샀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았어요. 글들이, 인터넷에 글들이.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라고 많은 마음을 먹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호갱이라고 하더라고요. 호갱 문화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제주도가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한때 대한민국 여행지 1위였던 제주도도 불친절과 이제 손님을 호구로 만드는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동대문도 약간 비슷하게 봅니다. 저는 동대문도 오랜 전통이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이 너무 느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뭐 온라인 판매 채널이나 SNS 마케팅, 트렌드 반영 이런 거에서 무조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MZ세대,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동대문에 대한 소문이 갑자기 안 좋게 확 퍼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손님들도 단골이었어도 하나둘씩 이제 발길을 끊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사연을 보내주신 사장님처럼 15년 넘게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해 오신 분들도 그런 일부 불친절한 상인들의 이해 가지고 이제 조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장님이 이제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판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더 큰 흐름과 구조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이게 말이 쉽지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동안 이제 솔직히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많은 희노애락을 겪으셨을지 뭐 공감이 제가 되긴 한다마는 조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커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동대문 가서 사면 호갱이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굳혀졌습니다. 이게 제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장님께서는 초점을 이제 자꾸 온라인 쇼핑에 맞춰져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쇼핑이 이제 커짐으로 인해서 동대문이 망한 것만은 아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것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동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이 호갱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호갱 문화, 이른바 호갱 논란이 생기는 지점,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손님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호갱이 된 것 같다? 그럼 두 번 다시 안 가죠. 근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호갱. 그러니까 사장님도 한번 이제 온라인 쇼핑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사연은 여기 보이는 아래 메일 여기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제 댓글도 만약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댓글도 한번 읽어보고 사연으로 채택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